거기서 저희가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아무도 못 풀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풀었다. 어떻게 네. 풀었죠? 실험을 하셨죠? 네. 저는 뭘 하는 사람이죠? 모델링을 하시는 분이에요. 수학. 아, 수학을 적용을 안 했던 거지. 오. 수학이 쓸모입니다. 오늘의 주제.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풀었는지 소개해드리려고요. 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트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우리 삶을 어떻게 좀 풍요롭게 만드는지에 관한 이야기였고 네. 이제 두 번째부터는 이제 가상 실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소위 말하는 시뮬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거. 그래서 가상 실험이 뭔가 도대체 이제 소위 말하는 수리 모델링 네. 혹은 Mathematical Modeling이라고 부르는 건데 수리 모델이라는 걸 만들면 가상 실험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게 뭐냐 하면 지난번 안될과학에 나왔을 때 했던 건데 지난번에 했죠. 그때도 이런 반응이었던 것 그때 이해를 하셨어요. 아, 네. 그때 저거를 이해를 했었어. 내가 이걸 이해했다고요? 네, 네. 그래서 놀랍지?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쓸 용기를 얻게 된 거예요. 내가 랩장님 때문에 쓰게 된 거예요, 이 정말로요? 책. 제 용기를 랩장님이 이해를 한 거야, 그래서 제 저걸. 용기를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데. 아니, 일부 되는 영상을 건가요? 찾아보세요. 저번에. 네. 진짜요? 네. 심지어 케이스는 맞추셨어. 네. 그래요? 네. 난 그게 기억나. 나는 왜 기억이 안 나는 걸까? 아니, 안 나와도 괜찮지만 그래서 굉장히 잘 이해하셨고 맞아요. 그래서 이 책에 마음껏 수식을 넣어도 되겠다. 라는 용기를 얻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리 모델링이란 건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 위에가 어떤 화학 반응들에 관한 어떤 내용들인데 그거를 오른쪽에 보이는 수식으로 변화시키면 컴퓨터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현상을 수식으로 변환하면, 즉 번역하면, 그러니까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처럼 저희 수학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 어떤 생명과학자들이 열심히 찾은 어떤 사실을 수식으로 번역을 저희가 하면 컴퓨터가 드디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아, 네네. 그래서 컴퓨터가 이해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컴퓨터 안에서 실험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렇죠. 이게 수리 모델링의 역할이고 가상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한 두 가지 연구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번에 나왔던 내용인데 조금 리마인드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서케이디안 리듬이라고 예전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서케이디안 리듬이 뭐냐 하면 라틴어에서 온 건데 about day, 대략 하루, 네. 우리 몸속에 대략 하루의 주기를 갖는 어떤 다양한 현상들을 다 서케이디안 리듬이라고 불러요.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수면입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요. 그래서 대창 밤 9시 정도가 되면 멜라토닌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해서 원래는 졸립니다. 그래서 10시, 11시 정도 되면 그리고 멜라토닌 호르몬이 아침 7시 정도 되면 정지가 돼서 저희가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24시간 주기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규칙적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어떻게 우리 몸이 9시라는 걸 알아가지고 네. 멜라토닌을 분비할까? 시간을 알아야지만 저런 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과학자들이 뭘 찾았냐면 보시면 저 멜라토닌 호르몬 보이나요? 언제만 나오고 있어요? 저기 중간 부분에 그 회색. 어두운 부분. 저 때가 밤이거든요. 저때 밤에만 밑에 나오는 거예요. 시간 있잖아요. 14시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멜라토닌이 호르몬이 나올 때 자면 깊은 수면을 할 수 있는 거고 사실 조기를 벗어나서 주무실 때도 있죠. 랩당님은. 저는 대부분 그렇게 그럼 사실 있죠? 딥슬립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보시면 멜라토닌 호르몬도 저렇고 저기 보면 성장 호르몬도 있잖아요. 그쵸? 네. 저것도 10시에서 한 새벽 2시에만 나오거든요. 재워야 돼. 근데 무조건 애기들은 재워야 돼. 재워야 되죠. 근데 이거는 누구나 상관이 없이 이렇게 아니요. 가는 거예요? 시차가 있으면 좀 바뀌긴 하는데 네. 그래도 거의 대부분 저렇습니다. 저게 몸에 있는 생체 시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피부가 예뻐지려면 성장 호르몬이 나와야 돼요. 저는 정말 딱 저 시간에만 무조건 일어나 있는 상태. 네. 그래서 좀 잘 이제 반성을 하고 아. 근데 아무튼 저렇게 보시면 우리 몸이 시간을 알고 어떤 특별한 시간에 뭔가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뭘 알게 됐냐 하면 우리 내 안에 시계가 있다.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가 존재한다. 그걸 이제 생체 시계 혹은 circadian clock이라고 부르고요. 요게 이제 저희 시계인데요. 그래서 반짝반짝하는데 저게 뭐냐면 피리어드라는 분자가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만들어지고 없어지고를 찍은 겁니다. 네. 근데 저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하니까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양이 늘어났다 줄어났다는데 반복하잖아요. 네. 근데 반복하는 주기가 X축 저기 그래프 보시면 24시간이죠. 그래서 24시간이 지나면 제자리로 돌아오잖아요. 24시간 지나면 제자리에 돌아오네? 그런 걸 우리는 시계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컴퓨터 보면 오른쪽 아래에 시간 항상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게 뇌에도 랩장님 뇌에 있는 거예요. 네. 걔가 시간을 알려줘서 우리 몸이 그 시기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그리고 배꼽 시계 제일 정확하다 그러는데 그 배꼽 시계도 생체 시계에 디펜던트 하는 겁니다. 알고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언제 먹는지 보통. 맞아요. 그래서 그때 돼서 배가 고프게 만드는 거고. 그러면 도대체 이 24시간 주기의 리듬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찾았습니다. 생명과학자들이. 핵심은 음성 피드백 룹인데요.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생체 시계의 세포인데 저기 보면 보라색이 이제 피리어드 유전자거든요. 저 피리어드 유전자에 클락 비멜이라는 단백질이 붙으면 유전자가 활성화가 돼요. 유전자가 활성화가 되면 피리어드 메신저 RNA가 만들어지고 그게 피리어드 단백질이 되고 그래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피리어드가 양이 증가해야만 하겠죠. 네. 그래서 저기 보시면 그래프에 보시면 12시간 동안 피리어드가 점점점 증가하는. 증가하고 있다. 음. 그 다음에 저 친구들이 뭘 하냐면 12시간 지나서 해관으로 들어가요. 해관에 들어가서 클락이랑 비멜을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더 이상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좀 안 만들어. 안 만들어져야 되겠죠? 못 만들어져요. 네. 그러면 이제 증가하던 게 멈추고 피리어드가 점점점 사라져요. 그러면 양이 어떻게 된다?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12시간 정도 이제 지나면 피리어드가 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없어지죠. 그러면 저기 이니빗 하고 있는 저 피리어드도 사라지겠죠. 그럼 다시 뭘 할 수 있을까? 또 만들 수 있지. 그럼 12시간 또 증가하고 12시간 감소하고. 그래서 요거를 음성 피드백 룹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피리어드가 자기 스스로를 억제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저 금고가 이 박스라고 돼 있는 게 이제 유전자인데 피리어드를 만드는 유전자예요. 근데 애들 게임기 있잖아요. 어릴 때 게임기를 저 금고 속에다 가둬 둔 거야. 엄마 아빠가 딱 저걸 열어준 거지. 그 게임기 가지고 12시간 동안 노는 거야. 애 신났어. 놀다가 그만하기 전에 엄마가 뭐해? 너 이제 30분이다? 하잖아. 그쵸, 너 이제 그쵸, 그쵸. 30분만 더야? 그치? 그거 하잖아. 했지. 그럼 점점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30분 후에 어떻게? 넣잖아요. 넣고 가둬. 금고 닫죠? 그렇죠. 그러면은 다시 줄어들어요. 내일 또 하자? 하지 엄마가. 하지. 그거예요. 그래서 12시간 동안 하고 못하고 하고 못하고가 사실 랩장님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네. 죽을 때까지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어. 매일매일. 그렇죠. 그 생체 시계 세포 안에는 피리어드라는 단백질이 12시간 동안 만들어지고 분해되고 만들어지고 분해되고가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음성 피드백 룹이라고 부르는데 요거를 누가 찾았느냐? 요 네. 세 분의 생명과학자분들이 찾았는데 그 네거티브 피드백 룹을 음성 피드백 룹을 찾으신 공로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으셨습니다. 네. 이야. 그래서 방금 봤던 그림이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네. 노벨상 업적입니다. 와. 그래서 엄청난 업적인 거고 왜냐하면 우리 몸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려주는 굉장히 멋진 발견이죠. 그래서 요렇게까지가 제가 저번 안될과학에 나왔을 때 생체 시계를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네. 이때 굉장히 소름 돋는 일이 발생했어요. 제가 여기까지 딱 설명드렸더니 어떤 댓글이 올라왔냐 하면 온도가 변화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 맞아요. 그때 얘기하셨었어요. 네, 이 질문이 올라온 거예요. 사실 지금도 소름이 돋았는데 저게 생체 시계 분야의 가장 큰 난제였거든요. 네. 온도가 변화하는데도 어떻게 24시간 주기의 리듬이 유지되는가? 이 질문을 던져주신 거예요. 근데 네. 사실 그거를 제가 그날 설명하려고 하다가 뺐죠. 뺐어요. 왜냐하면 네.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거라 가지고 그때는 안될과학 청취자분들의 수준을 너무 낮게 봤어. 근데 제 예상보다 훨씬 높았고 그래서 오늘 심화 버전으로 좋습니다. 요거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2부에서. 그래서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많아진다는 네. 얘기잖아요. 증가한다는 거죠. 증가하면 어떤 종류의 화학 반응이든 다 빨라집니다. 네.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아지면 뭔가 빨라지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해볼게요. 아까 음성 피드백 룹 기억하셨죠? 그럼 온도가 올라가면 아까 단백질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네. 만들어지는 속도는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모든 거 빨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증가할 것 같은데. 그렇죠. 증가하죠. 그러니까 아까 12시간 증가하는 게 더 빨리 증가하겠다. 그렇죠? 네. 그다음 감소하는 것, 분해- 분해하는 것도 빨라지겠죠. 빨라지고 그렇죠. 네, 빨라질 맞아요. 것 같은데? 그래서 증가하는 것도 빨라지고 네. 감소하는 것도 빨라지면 원래는 12시간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증가하는 것도 빨라지고 감소하는 것도 빨라지면 24시간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 18시간? 18시간이 이렇게 짧아질 것 같죠. 네. 생체시계에 영향을 주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생체시계 주기는 짧아질 것 같다. 이게 감소할 자연스러운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생체시계 말고 우리 몸에 세포 있잖아요. 네. 세포도 두 개로 이렇게 분열되거든요. 네. 분열도 24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요. 그러니까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피부가 이제 팽팽한 것도 이 세포가 분열돼서 일어나는 건데 얘들도 이제 주기가 있는데 그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 온도에 따라서 제 세포가 몇 시간에 몇 번씩 이제 분열되는지를 측정한 건데 보시면
보면 온도가 점점점 올라갈수록 첫 번째 행을 보시면 그 시간이 점점점 짧아지는 거 보이죠? 빨리 분열하는 거. 그리고 20도랑 30도 비교해 볼까요? 18.8시간마다 되던 게 11시간이 되니까 거의 2배 정도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대충 우리 몸은 사실 온도가 10도 정도 올라가면 2배 정도 다 빨라져요. 그래서 좀 징그러운 얘기지만 동물의 심장을 꺼내가지고 실험실에 놔두면 심장이 뛰잖아요. 네. 근데 온도를 올리면 10도 심장이 2배 빨리 뛰어요. 와. 왜냐하면 온도가 올라가면 모든 건 빨라지니까. 그거는 망고불면의 진리입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빨라진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어떤 반복하는 것들은 온도가 올라가면 다 빨라져요. 10도 올라가면 2배에서 3배 정도. 근데 자, 생체 시계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랩장님이 아는 거의 대부분 생명체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쵸. 식물도 가지고 있고 저기 보이는 도마뱀 같은 것도 가지고 있고 곤충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 친구들은 변온동물이에요. 맞아요. 변온동물은 뭐냐면 몸의 온도가 환경이랑 똑같은 거. 그러면 자 보세요. 저 선인장이 여름과 겨울의 온도가 한 30도 차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10도마다 2배 정도 빨라진다 그랬죠. 그러면 0도일 때 24시간이면 10도 올라가면 12시간, 20도 되면 6시간, 30도 되면 3시간. 그런데 시계가 이렇게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제 손목 시계를 냉장고에 넣으면 네. 느리게 흘러가고 따뜻한 물에 넣으면 빨리 움직여. 그럼 네. 얘는 시계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생체 시계도 만약에 심장이랑 세포 분열처럼 온도에 따라서 그렇게 많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래서 궁금해서 실제로 실험을 해보셨어요. 무려 60년 전에. 근데 그중에 최근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온도 변화에 따라 실제 생체 시계의 주기를 측정한 거예요. 네. 네. 그럼 10도 정도 바뀌면 2배 정도 변화해야 된다 했잖아요. 네. 네. 근데 변해요, 안 변해요? 거의 안 변하네요. 약간 그쵸? 22에서 24 사이에. 근데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근데 선인장의 예시로 들면은 온도 변화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선인장 엄청 오래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자꾸 저 스스로의 스케줄을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이렇게 산 지가 거의 한 2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생체 주기를 계속 금고를 깨부시고 이거를 계속 오래 지내면 나는 내 안에 있는 노화가 엄청 빠르게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쵸? 근데 건강검진 받았을 때 그렇게 만약에 저기 없으면 이건 나중에 이 후폭풍이 나중에 오는 건가? 그거 사실은 저도 네. 의사가 아니라서 네.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네. 제가 많은 그 수면 의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네. 아직은 랩장님이 어리다. 아. 근데 나중에 이제 나이가 좀 더 드셨을 때도 이렇게 살면 많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 70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젊어서 좀 버티는 건데 그래서 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그래프를 보면 샤킹한 게 딱 2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거의 안 변하는 거 네. 그리고 다른 하나를 이제 혹시 지금 여기 분들이 캐치하셨을 수도 있는데 직관과 반대예요. 자, 온도가 올라가면 주기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했죠? 내려가야 된다고. 짧아져야 된다고 네. 했잖아요. 근데 지금 살짝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오히려 올라가고.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반대야. 그렇죠? 분명히 온도가 올라가면 다 빨라져서 주기가 짧아져야 된다 그랬는데 네. 생체 시계는 유지되는 것 같았는데 정확하게 측정해보니까 조금씩 길어져요. 네.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네. 생체 시계 내에는 어떤 장치가 있는데 얘가 온도가 올라가면 오히려 얘를 느리게 만들어주는 어떤 장치가 있다는 거죠. 아, 밸런스를 찾기 위한 밸런스를 뭔가 찾기 있네. 위해서 뭔가 있는 거예요. 무언가가 개입하는 거죠. 오. 저게 1950년에 저런 현상이 이제 처음 옵저브가 됐고 그때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생체 시계에 뭔가 있구나 네. 라고 해서 정말 멋진 문제잖아요. 네. 누가 봐도 네. 신기한 정말 많은 분들이 도전을 했습니다. 네. 근데 다 실패. 실패. 그래서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있는 건 아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게 아까 노벨상 수상자분의 한 분의 그 마이클 영 교수님이 2015년에 쓰신 논문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temperature compensation 이게 온도를 보상한다는 보상해주는 네. 그 메커니즘이 remains fully understood. 논문에서 remains fully understood를 언제 쓰냐면 우리 아무것도 모른다를 논문으로 표현한 게 저겁니다. 그리고 despite having been a key problem in the chronobiology for nearly the entire history of the field. 이 분야에서 그냥 오랫동안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모르는 채로 남아 있는 거예요. 네. 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크로노바이올로지라고 부르거든요. 이 네. 분야를. 그 크로노바이올로지의 entire history 그러니까 전체 전체 역사. 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무것도 몰라. 이게 2015년 논문이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11월 논문이잖아요. 이 논문이 출판된 게. 네. 근데 저희가 사실 요 논문 한 달 전에 논문을 출판을 했는데요. 네. 네. 거기서 저희가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아무도 못 풀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풀었다. 어떻게 네. 풀었죠? 실험을 하셨죠? 네. 저는 뭘 하는 사람이죠? 모델링을 하시는 분이에요. 수학. 아, 수학을 적용을 안 했던 거지. 오. 수학이 쓸모입니다. 오늘의 주제.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풀었는지 소개해드리려고요. 네. 오. 사실 기존에는 수학이란 걸 쓸 생각을 잘 많이 못했죠. 네. 당연한 거죠. 생명과학 문제는 생명과학으로 풀어야지 되는 건데 저도 굉장히 풀고 싶었던 문제였는데 사실 풀려고 푼 건 아니고 어떻게 살다 보니까 우연하게 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사실 이 연구는 그 싱가포르에 가면 네. 미국 듀크 대학 아시죠? 그 듀크 대학이랑 싱가포르랑 같이 만든 의대가 있어요. 네. 네. 듀크 NUS 의대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데이빗 벌십 교수님이 이제 거기 센터장님이신데 저 왼쪽에 계시는 분 이제 조민 박사님인데 네. 굉장히 이상한 관찰을 했다고 이메일을 주셨어요. 네. 그 아까 생체시계 있잖아요. 네. 그럼 저 생체시계에서 그 CHX라는 게 이제 어떤 약인데 저 CXX라는 약물을 주면 저 생산이 멈춰요. 그러면 증가하는 건 없고 무조건 뭐만 해야 돼요? 감소를 해야 감소만 되죠. 해야 돼요. 왜 저걸 하냐 하면 감소하는 속도를 재고 싶을 때 하는 실험입니다. 얼마나 빨리 감소하는지. 그러니까 사는 그 세포에는 수많은 종류의 분자들이 있는데 그 분자들이 감소하는 속도는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2시간 만에 절반이 감소하는 놈들도 있고 6시간이 지나야지 절반이 감소하는 놈들도 있고 그래서 그걸 반감기 혹은 해프라이프라고 부르는데 그걸 측정하려는 되게 티피컬한 실험을 진행 중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피리어드 단백질이 생체시계 단백질인데 걔들이 100개가 있으면 네. 50개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시간인가 이걸 측정하고 싶었어. 네. 그냥 사실 대학원생한테 그냥 쉽게 해보라는 실험이거든요. 하라고 했는데 결과가 이상한 거예요. 네, 보통은 저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예쁘게 지수함수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저렇게 예쁘게 지수함수로 이렇게 나오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시면 에? 뭔가 예쁘지 않은 뭔가 굴곡이 있죠. 저기 가운데 하늘색 부분을 보시면 처음엔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죠. 네. 그다음에 약간 평평한 부분 보이나요? 네. 네. 그다음에 다시 한번 또 급격하게 떨어지는. 네. 약간 리클라이너 의자 느낌. 이제까지 단백질이 분해하는 곡선은 다 이런 지수함수 예쁜 모양인데 처음 본 거예요. 이분도 이 분야 꽤 오래 하셨던 분인데 네. 그래서 이메일을 주셨어요. 이제 의자 모양의 이제 곡선을 보시고 이렇게 이제 이메일이 오셨어요. 우리가 이런 의자 모양의 데이터를 얻었는데 흥미로운 것 같아. 근데 이런 거는 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뭐 이합체와 뭐 블라블라블라 한 10몇 개 사실 주셨어요. 가설을. 네. 그래서 이게 맞는 거야? 혹시 너가 가지고 있는 수리 모델로 테스트 해줄 수 있어? 그래서 굉장히 저도 흥미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과학자는 아시다시피 처음 관찰한 거를 이해하고 싶은 그 욕구가 그쵸.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저 의자 곡선을 본 사람이 저렇게 둘이랑 몇 명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지. 그럼 저 비밀을 이제 알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수리 모델이 있었고 생체시계 거기에 이제 이 데이빗 벌십 교수님이 한 10가지 가설을 주셨는데 네. 네. 그걸 다 테스트를 해봤어요. 네. 2달 동안. 근데 다 안 돼. 가설이 땡. 다 틀렸어.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에는 이런 거 때문에 저런 의자 모양이 될 것 같아 했는데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 그때 제가 대학원생 때였거든요. 빨리 논문 쓰고 졸업해야 되는데 몇 달을 저거에만 올인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될 때 그 좌절감은 박사과정을 슬프죠. 해보시는 강성주 박사님께서는 잘 아시죠? 그렇죠. 네. 저는 알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럼 다시 백투더 베이직 도대체 이 단백질의 분해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건지 해서 그냥 사실 교과서를 봤어요. 네. 네. 그래서 그치. 뭐가 안 될 땐 기본이 틀린 거야. 그래서 그냥 생체시계랑 상관없는 그냥 일반 생물학책에서 이제 네. 단백질이 어떻게 분해가 되는지를 그 챕터를 이렇게 쭉 읽어보는데 그 인산화라는 단어가 저한테 꽂혔어요. 네. 그러니까 인산화가 뭐냐면 단백질에 이렇게 인산화라는 게 붙으면 네. 이제 전자기적 성질이 바뀌어서 단백질 모양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 네. 모양이 네. 바뀌면 얘들이 이제 분해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그거를 이제 공부하다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른 거예요. 아까 보셨던 그 생체시계의 음성 피드백 룩 기억나죠? 네. 피리어드가 만들어져서 해관으로 가서 이렇게 다시 이니비션 들어가서. 네. 근데 저기에 제가 왼쪽에 뭔가를 하나를 더 붙입니다. 인산화 스위치라는 걸 제가 붙였는데 그게 네. 뭐냐면 피리어드가 처음 만들어지면 네. 그 하늘색 점 하나랑 빨간색 점 하나 붙는 게 보여요? 네. 그게 이제 인산화가 된다는 건데 빨간색 점이 붙으면 인산화가 이 모양을 확 바꿔가지고 바로 분해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걸 빠른 분해라고 부를 거고 하늘색 지점에 인산화가 되면 모양이 조금 바뀌어요.
그래서 아직 분해되긴 멀었어. 그럼 그 옆에 인산화가 더 덕지 많이 되면 조금씩 되다가 결국 분해가 되긴 돼요. 네. 그래서 느린 분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그래서 피리어드란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분해가 되는데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빠른 분해, 느린 분해. 네. 그래서 밑에는 약간 고속도로 느낌, 네. 그리고 위에는 약간 꽉 막힌 강남대로 느낌. 그렇지. 딱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빨간 색깔 점과 하늘 색깔 점이 찍히는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요. 그거는 사실 이때는 못 밝혔어요. 나중에 저희가 이제 밝히긴 밝혔는데 네. 사실 매우 어려운 내용입니다. 와. 근데 그게 되게 야, 그것만 알면 된다. 그게 그것만 알면 주먹이가 대학원 있는- 가겠다. 아니요. 그렇게 지도 교수님이 하라 그러면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 때는 그게 왜 어떨 때는 빨간색이 되고 어떻게 하늘색이 되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5년 더 연구해서 찾긴 찾았어요. 그러니까 파란색과 빨간색이 어찌됐든 간에 같이 있는 건 맞는 맞아요. 거죠? 피리어드 단백질의 자리가 네. 다를 뿐이야. 그러니까 랩장님이 네. 피리어드 단백질이면 네. 왼쪽 어깨에 인산화가 되면 빨리 분해가 되는 거고 네. 오른쪽 어깨에 인산화가 되면 천천히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 인산화가 처음 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랩장님이 여기 앉으면은 진행을 하는 거고 네. 내가 여기 앉으면 랩장을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네. 그래서 아무튼 랩장님 여전히 이번에도 엄청난 인투이션을 와. 본능이죠, 본능. 네. 대학원생의 본능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본인은-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몰랐지만 아무튼 네. 수리 모델에는 일단 저런 두 개가 있다는 걸 그냥 저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네. 집어넣고 네. 소위 말하는 인산화 스위치 모델을 만들었어요. 네. 이게 그 수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되게 쉽게 말하면은 파란색 아이와 빨간색 아이가 되는데 이게 저 스위치 모델이 얘네들이 어떻게 부딪혔었을 때 되는 그 길 통로를 말하는 건가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 좀 잔인하게 표현하면 네. 어떤 피리어드 단백질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처음 인산화가 어디 되느냐에 따라서 얘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태어났을 때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냐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인산화가 어디 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래서 인산화 스위치라고 불렸고 그래서 이 수식은 설명 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근데 네. 이 수식을 쓰면 이제 컴퓨터 안에서 얘를 풀면 가상 실험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다음이 가상 실험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이 실험이었잖아요. 네. 왼쪽을 보면 컴퓨터에서 가상으로 실험한 거거든요. 모양이 좀 어때요? 비슷해요. 비슷하다. 똑같죠. 네. 그래서 소름. 저걸 소름 얻는데 돋는다. 6개월이 걸렸죠. 저걸 얻는 순간 와 드디어. 그래서 내 상상이 일단 저 의자 모양을 만들어냈구나. 그럼 그 다음 질문은 왜 의자 모양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왜 인산화 스위치가 있으면 저 의자 모양이 되냐면 자, 피리어드가 처음 만들어지면 100개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한 50개는 빨간색 부분에 이제 네. 인산화가 될 거고 50개는 파란색 점에 인산화가 될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중에 이제 딱 생산을 멈추면 이제 100개만 딱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빨간색 인산화된. 빨리 들어가죠. 다 죽어버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100개 중에 50개까지 어떻게 돼요? 금방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떨어지죠. 얘네들이 죽는 순간이 나오는 건가? 그치. 오. 그래서 순식간에 50개는 다 죽어버리니까 이제는 50개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50개 중에 얘는 느린 인산화니까 네. 인산화가 더 많이 돼야 죽는다 했잖아요. 네. 그럼 그 되는 과정 동안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다 네. 보니까 네. 평평하게 약간 되는 거예요. 어.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다 지나면 이제 인산화가 얘들도 다 돼가지고 그렇죠. 그때부터는 또다시 걔들도 죽기 이 시작하는 거죠. 친구들도 평균 수명이 네. 비슷할 테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제 저렇게 플래토가 나오는 거고 마지막으로 저 친구가 이제 분해되는. 그래서 의자 모양을 맞출 수가 있었던 거죠. 어. 그래서 저기 파란색 곡선이 이제 저희 가상 실험의 결과고 빨간색이 이제 실험 결과거든요. 거의 일치하네요. 거의 이제 일치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까지는 사실 예상이고 이까지는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명과학에서는 사실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 실험으로 검증해야 되지. 네. 그래서 이렇게 이메일을 드렸어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되는 것 같다. 그랬더니 그분들도 대박. 말 되는데 그래서 바로 실험을 시작했죠. 네. 근데 실험은 1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실험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근데 틀리면 되게 슬픈 일인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가 예측한 걸로 그쪽 대학원생이 1년을 올인을 하는데 이게 진짜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만약에 틀리면 얘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래서 그러니까 예측을 한다는 건 그만큼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실험을 합니다. 근데 결과가 첫 번째 인산화 스위치가 정말 존재하는가? 네. 그러려면 일단 뭘 먼저 체크해야 되냐면 빨간 점이랑 하늘색 점이 일단 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있어요, 일단. 있어. 그러니까 1단계 단백질이 이제 아미노산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건데 네. 478번째 자리가 빨간 점이고 그다음 659번째 자리가 하늘색 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일단 찾았고 그러니까 네. 인산화가 되는 점을 네. 그리고 스위치라는 거는 이 두 개가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빨간색이 되면 하늘색이 되면 안 되고 하늘색이 되면 빨간색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둘 중 하나만 돼야 그래서 된다는 거죠. 스위치란 건 켜지든 꺼지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어떤 뮤테이션이라는 걸 하는데 그러니까 돌연변이를 만드는데 네. 어떤 돌연변이를 만드냐면 하늘색을 절대 인산화가 안 되는 뮤테이션을 만들었어요. 네. 그럼 스위치가 있다는 얘기는 하늘색을 막아버리면 어디 인산화가 더 잘 돼야 돼요? 빨간색. 빨간색이 늘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실험을 했더니 하늘색을 막았더니 정말 빨간색 인산화 양이 어떻게 돼요? 늘었어요. 오. 그러니까 스위치가 정말 존재한다. 여기까지 일단 절반 검증이 됐고 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검증을 해야 되는 게 정말 그러면 저 빨간 게 빠른 분해를 유도하고 하늘색이 느린 분해를 유도하는가를 체크해야 되는데 저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 실험을 해봤더니 저기 느린 분해를 못하게 막았더니 단백질의 해프라이프 반감기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진짜 빨리 확 줄어드네요. 짧아졌죠. 그러니까 정말 빠른 분해가 일어나는구나. 오. 또 반대로 또 돌연변이를 시켰더니 천천히 분해가 되는구나. 와. 이렇게 해서 정말로 인산화 스위치가 존재하고 이 친구들이 느린 분해랑 빠른 분해를 만드는구나 와. 를 검증을 해서 와 그래도 살았다. 어. 이 친구의 인생을 망치지는 않았구나. 근데 이런 질문에 답이 나오면 이 친구의 인생은 죽었다 해서 완전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 처음 밝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논문을 다 썼어요. 네. 그러니까 저 때가 제 박사 말년차 때고 저 친구도 이제 박사 말년차 때였는데 논문을 다 썼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 짓을 했는데 있죠. 논문을 다 썼는데 계속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질문이 뭐였냐면 왜 저렇게 복잡하게 분해되는 것일까? 보통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예쁘게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얘는 하필이면 인산화 스위치란 게 존재해서 계단 모양으로 분해되는 것일까? 왜? 그냥 예쁘게 떨어지면 되지 왜 그냥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가 복잡한 이런 두 개의 스위치는 왜 가져야 하며 왜 빨간 게 존재하고 파란 게 왜 존재해야 존재하고. 되며 그런 질문이 계속 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복잡하잖아요. 일단은 단순하게 여기 예쁘게 떨어지면 되는데 어차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건 똑같은데 왜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냐고 그냥 이렇게 가지. 이게 아니 그게 요거는 빨간색에 때문에 그러니까 빨간색 때문이고 파란색 때문인데 애초에 그것들은 왜 존재를 하냐는 거지. 왜 밸런스 때문 아니에요? 밸런스? 밸런스를 잡아야 되니까 일찍 죽는 애가 있어야 계속 사람 몸이라는 게 오. 영원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근데 정말 랩장님은 이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답을 알아서 그런데 이게 아예 과학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은 답이 있을 수가 있다니까요. 와 대단하다. 왜? 아니 그러니까 좀 과학적인 게 좀 아닌 좀 아닌 있으면 알게 게 될 아니라 겁니다. 본인이 어떤 답을 할 건지. 죽어야 다시 나오고 계속 새로운 게 나와야 되고 또 균형이 관통하시네. 있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랩장님은 되게 쉽게 대답을 했지만 랩장님은 되게 쉽게 대답을 했지만 저는 그때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논문을 거의 투고 상태까지 다 썼는데 그 질문 하나 때문에 이 논문을 못 내겠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답을 써야 되잖아요. 논문에 왜 이런 복잡한 것이 있는데 소설을 쓸 수는 있는데 그게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공동 연구자분한테 정말 죄송한데 시간을 조금만 더 주라. 이게 왜 그런지를 그래도 가상 실험으로라도 한번 해볼게. 한 2달만 줘보라. 그래서 2달 동안 많은 것들을 트라이합니다. 다 실패했어요. 아 근데 이게 어떻게 랩장님한테 당연한 거지? 난 이해가 안 근데 랩장님이 당연하다고 한 거를 했을 때 성공을 했어. 그게 뭐였냐면 어느 날이었는데 제 방 연구실 방에 그 박스가 하나 있었어요. 박스. 그 네. 박스가 뭐냐면 아까 그 온도 관련된 논문들을 모아놓은 박스. 왜냐면 그 문제가 저희 분야의 제일 큰 문제니까. 네. 그걸 쭉 모아놓은 논문이 있었는데 저도 하려다가 실패했었거든요. 근데 그 실패해서 먼지가 쌓인 박스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박스를 딱 보는 순간 저건가? 이게 연결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테스트 해보기 시작합니다. 온도가 내려가면 네. 아까 모든 건 느려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그 인산화되는 속도도 당연히 느려져야 되는 거 맞죠? 그쵸. 네. 그래서 화살표가 얇아졌잖아요. 네. 근데 똑같은 만큼 느려질 수도 있고 보통 2배에서 3배 정도 느려진다 했잖아요. 10도 내려가면. 네. 네. 둘 다 2배 내려질 수도 있고 또 다른 케이스는 뭐냐면 파란색은 많이 느려지는데 빨간색은 조금 느려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사실 성질이 다르니까. 성질이 다르니까 네. 또 반대로 반대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저 3가지 케이스를 테스트를 해봤어요. 가상 실험으로. 그래서 오른쪽이 온도 변화에 따른 주기의 변화거든요. 네. 그럼 그래프 3개를 보면 원래 온도가 느려지면 당연히 모든 게 느려져서 주기가 길어져야 되는 게 직관이잖아요. 네. 근데 실험은 반대였고 네. 근데 그 반대랑 똑같은 게 있습니다. 저 핑크 색깔 보이는 네. 케이스 S라고 부르는 거. 저 네. 케이스 S는 온도가 내려가니까 주기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기가 온도- 짧아지는 거죠. 그쵸. 네. 케이스 S가 정말로 우리의 직관과 다른 실험과 똑같은 게 나온 거예요. 그럼 케이스 S가 뭐냐면 가운데 거잖아요. 온도 변화에 따라서 두 인산화가 둘 다 느려지는데 누가 더 느려진다? 느린 분해가 더 느려지는 그 케이스거든요. 왜 제가 그러면 저 현상을 만들까? 아까 우리 온도가 내려가면 네. 분해 속도는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했어요? 온도가 낮아지면 느려질 거라고 느려지는 얘기했잖아요. 거죠. 근데 잘 봐요. 온도 내려가기 전에는 절반은 느린 분해고 절반은 빠른 분해였잖아요. 네. 근데 온도가 내려가면 아 오히려 반대. 오히려 어느 쪽이 더 증가해요? 빠른 빨리 분해가 좀- 분해가 어. 있어야. 더 많아지네. 네. 그러면 분해 이해되네요. 속도가 어떻게 돼요? 오히려 분해 속도가 빨라지고. 빨라져요. 그래서 주기가 더 떨어지네. 살짝 짧아질 수 있는. 정답. 이게 정답이라고 저는 느꼈지만 여전히 이것도 예측이다. 그래도 말은 해봐야겠다.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원래는 가상 실험만 해서 논문을 쓰려고 했는데 욕심이 나잖아요. 그죠? 이메일을 또 썼죠. 네. 야 이거 어때? 했더니 그 사람들도 약간 이런 반응. 그래서 그러면 실험해볼게. 네. 또 1년이 갑니다. 근데 이 실험 훨씬 어려운 실험이었거든. 근데 잘해주셔가지고 왼쪽이 정상인 성체 시계거든요. 온도가 내려가면 오히려 살짝 짧아지는 거 보이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오른쪽이 인산화 스위치를 고장낸 거거든요. 네. 그랬더니 템퍼러처 컴펀세이션이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거. 이걸 통해서 인산화 스위치가 정말로 60년 동안 미스테리였던 템퍼러처 컴펀세이션을 가져오는 메커니즘이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랩장님이 아까 관통했다고 하는 게 조절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체 시계가 온도 변화에 따라서 얘들의 느린 분해랑 빠른 분해 사이의 비율을 조절해가지고 시계를 조절하는 거야. 그래서 관통했다는 거야. 랩장님을 제가 빨리 만났으면 그럼 제 인생이 좀 더 빨리 폈을 텐데. 그래서 그게 이제 언제 출판이 됐냐 하면 아까 그 노벨상 수상자분이 2015년 11월에 그런 논문을 썼는데 네. 저희가 10월에 출판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논문을 모르시고 그 논문을 쓰신 거예요. 근데 이 논문을 제가 사실 추가한 이유는 제 김재경이라는 이름의 그 소속을 보면 2347 네. 소속이 많습니다. 네, 그러네요. 왜냐면 대학원생 때 출발해서 네. 박사후 과정 네. 그 다음에 교수가 될 때까지 총 6년의 시간 동안 쓴 논문이었죠. 와. 네, 그래도 제가 했던 연구 중에 굉장히 보람 있는 연구 중에 사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사실 교훈은 단 하나인 것 같아요. 많은 사실 저보다 더 똑똑한 분들이 도전을 했는데 왜 이 문제를 풀 수 있었는가? 핵심은 수학과 생명과학을 결합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뭐 제가 더 똑똑해서 그분들보다 푼 게 아니라 접근하는 방법이 달랐으니까 이게 보였던 것 같아요. 허준희 교수님이 어떻게 필즈상을 수상하실 수 똑같아. 있었냐. 네. 네. 조합론을 대수에다 붙이신 거잖아요. 그래야지 새로운 걸 풀 수 있는 거죠. 진짜.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융합 연구란 게 이래서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연구 나가고 이제 외국 언론에 이제 기사로 실렸던 건데 이제 첫 문장이 그거였죠. 이제 This study shed light on the one of the biggest mystery of the circadian clock in the last 60 years. 그러니까 지난 60년간 네. 미스테리로 남아있던 생체 주기 리듬에 대한 의문을 푼 논문이다. 네, 그리고 맨 끝에 따옴표를 보시면 어떻게 했냐? By using both biochemical analysis and mathematical modeling.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결합했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다는 것이죠. 네. 진짜.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연구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2부고요. 네. 네. 3부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짧을 것 같아요. 네.